저희 박대희 본문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제 프린트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교재는 여기 위상수학 박대희 교수님 책 4판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 판수가 뭐 3판이나 2판을 가지고 계셔도 뭐 수업을 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 판수는 뭐 구별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기 프린트 위주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거여서 그냥 프린트를 보고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는 이제 뭐 책의 정리, 뭐 예제 다 이제 실려 있고, 이제 관련돼 있는 기출 문제하고 뭐 과제나 뭐 제 출발 사본 문제가 이제 간간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주에 5강씩 수업을 할 예정이고, 한 7주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진행하다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한 주에 5강씩 뭐 7주 정도를 이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린트에 이제 과제가 이제 중간중간 있는데, 이 과제들은 그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해결을 할 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복습 삼아서 과제를 같이 한번 과제를 해결하고 오시면 저희가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해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주 첫 타임에 그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점검하는 문제, 이건 이제 뭐 가로넣기나 이제 뭐 단답형 문항 위주로 이제 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하고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고 이제 과제가 하나의 파일에 이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는 여기 점검 문제하고 정답 확인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문제랑 정답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뒷부분에 있는 이제 복습하고 과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첫 타임에, 매주 첫 타임에 뭐 같이 이제 보면서 확인을 할 내용들이 어쨌든 파일 하나에 들을 거고, 끝에 있는 이 복습하고 과제 부분만 이제 매주 첫 타임에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주실 때는 카페에다가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 이제 수업 내용을 질문하는 메뉴가 따로 있는데, 이 메뉴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권한이 이제 우수형부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수형을 먼저 신청해 주시고, 여기 수업 내용 질문하는 곳에다가 질문을 좀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려드린 빔자료 프린트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일 먼저 이제 3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 뭐 3장 1절 이제 위상 공간 뭐 정의 보고 뭐 예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젤 프린트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위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뭐 간단하게 보고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X라는 집합에다가 이제 위상을 준다라는 그 상황이 보통 이제 타우라는 기호를 쓰기로 하고, 여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저희가 이제 위상이라고 하고, 보통 타우라고 쓰기로 해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보시면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조건이 있고, 여기 두 번째 조건은 뭐 타우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합집합을 어떻게 하더라도 합집합 결과가 다시 타우에 있다. 그래서 합집합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다시 갖고 있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역시 타우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유한계 교집합을 한 게 이제 타우 안에 있다. 그래서 뭐 공집합 전체 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항상 다시 들어가 있고, 여기 합집합은 무한계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계까지만 체크를 하면 돼요. 유한계에 대한 교집합에 대해서 다시 원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런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저희가 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X란 집합에 이제 위상 타우가 주어지면 뭐 그걸 위상 공간이라고 하고, 뭐 집합 쓰고 이제 위상 기호 써서 이제 이런 표기로 쓰기로 하고, 이 타우를 굳이 언급 안 해도 이제 혼돈의 여지가 없으면 뭐 타우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합 기호만 이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혼돈의 여지가 있으면 물론 이제 쓰는 게 맞고, 혼돈의 여지가 없으면 이제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집합하고 이제 폐집합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이제 위상 공간에서 여기 타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계집합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 타우 안에 있는 원소들을 계집합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집합이 이제 타우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집합이 계집합인 거, 그걸 이제 폐집합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타우 안의 원소들을 뭐 계집합, 그 다음에 뭐 그 계집합을 여집합 시킨 게 이제 폐집합, 계폐집합을 계집합과 폐집합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뭐 교재에 있는 뭐 간단한 예제들을 보시면 여기 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제 가로 1번을 보시면 그냥 두 점 집합이 X로 주어져 있고 뭐 거기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위상들이 이제 다 적혀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타우 2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공집합도 있고 이제 전체집합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1번 조건을 만족을 하고 뭐 여기는 어차피 개수 자체가 이제 유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합집합도 이제 유한계밖에 안 할 텐데 어쨌든 여기 있는 애들 어차피 합집합을 다 해봐야 뭐 타우2 안에 있게 되고 뭐 여기 있는 것들 어떻게 교집합을 해봐야 어차피 이제 타우2 안에 있게 되고 해서 결국 뭐 조건 3개를 다 만족하는 상황이 맞고 이제 위상이 되는 조건을 위상에 대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위상이다. 예. 뭐 나머지 타우 0, 타우 1, 타우 3 뭐 다 위상이 되는 예제들이다. 예. 그래서 뭐 가로 2번은 이제 세점 집합에 대해서 이제 위상이 되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 이제 위상이 아닌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위상이 아닌 것들에 대한 예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우 9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은 지금 있는데 여기 단점 집합 A하고 단점 집합 B를 두 개 합집합을 시키면 AB라는 집합이 될 텐데 여기 타우 9 안에 AB라는 집합이 없으니까 이제 합집합 조건하고 맞지 않고 이제 위상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위상이 되지 않는 예제고 여기 타우 10에서도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은 있는데 요 두 집합을 교집합을 시키면 이제 단점 집합 B가 되고 그게 여기 타우 10 안에 없으니까 역시 교집합 조건에 맞지 않고 역시 위상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합집합 조건에 맞지 않는 거, 뭐 교집합 조건에 맞지 않는 거 이제 위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과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들이 조금씩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저희가 확인하기 전까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예,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 또 이제 위상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또 소개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집합하고 이제 전체 집합 이 두 개만 딱 갖고 있으면 위상의 정의를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이렇게 딱 두 개만 갖고 있는 상태의 위상의 이름을 뭐 비이산 위상, 이제 자명한 위상 이렇게 부르기로 한다. 예. 그래서 딱 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두 개만 딱 있는 그런 위상을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부른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이란 부분집합을 다 갖고 있게 되면 어차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합집합도 교집합도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다 갖고 있는 요 상황도 위상이 되는데 이 상태의 위상의 이름을 이산 위상이라고 이제 부른다. 예. 그래서 결국 자명한 위상은 뭐 이렇게 정의가 되고 뭐 이산 위상은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다음은 이제 여유한 이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걸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계집합, 폐집합 그냥 앞글자만 따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여유한 이상에서 여기 타우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저희가 이제 계집합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뭐 공집합 지금 뭐 정의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여집합을 시킨 게 유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유를 좀 다시 써보면 이제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이런 형태들을 이제 저기 있는 유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들은 이제 여집합을 시키면 바로 유한이 나올 거니까 이런 형태의 유가 여집합을 시켰을 때 유한이 되는 형태의 유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집합이 유한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나 전체에서 유한을 뺐다 라고 표현하는 거나 그러니까 전체에서 유한집합을 뺀 거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저희는 수업하는 동안 대부분 이런 형태로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 이제 공집합 물론 이제 유한집합 중에는 공집합도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공집합을 뺀 전체 집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전형적으로 생각해 볼 계집합 그러니까 공집합 전체 집합은 뭐 위상마다 다 있는 거고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 빼고 이제 전형적으로 봐야 되는 계집합이 전체에서 유한집합을 뺀 거 이게 여유한 이상에서의 전형적인 계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계집합을 또 여집합을 시킨 게 폐집합이어서 이걸 여집합을 시킨 유한집합이 폐집합이고 공집합을 여집합 시킨 전체집합도 폐집합인 상황. 역시 이제 전체 집합이나 공집합은 또 폐집합 중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어서 전형적으로 생각해 볼 폐집합이 유한집합. 그래서 여유한 이상의 이제 정의 상황을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는 패집합을 유한집합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전체에서 유한집합을 뺀 게 계집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똑같은 생각이. 그래서 유한집합을 패집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게 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유한집합을 패집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게 여유한 이상의 정의처럼 생각한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기억에서 지금 합집합 조건에 대해서 체크하는 걸 좀 적어 봤는데, 결국은 뭐 그 타우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합집합을 다 해도 타우에 있는가,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위상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써놓은 건데, 결국은 이 조건들을 뭐 여집합을 시킨 걸로 이제 다시 써보면, 결국은 이게 계집합을 합집합을 다 해도 다시 계집합이냐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집합을 합집합을 많이 한 것도 다시 계집합이 맞느냐는 얘기고, 여집합 표현으로 다시 써보면 그 여집합을 시킨 게 패집합이고, 얘를 여집합을 시키면 뭐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A알파 여집합이 패집합이면 그것들을 교집합을 많이 한 것도 이제 패집합이냐라는 질문이고, 여기 여집합 표현에 대해서 그냥 B라는 이름으로만 다시 쓴 거라서 똑같은 표현. 그래서 뭐 여기 패집합들을 교집합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시 패집합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결국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위상의 정의에 있는 합집합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그리고 특별히 여유한 이상에서는 그냥 유한을 패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이 패라는 얘기를 유한이라는 얘기로 바꿔도 이게 명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같은 명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전체 집합은 이제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집합이고, 그래서 그냥 패집합을 유한처럼 취급해서 명제를 써도 이제 확인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 제일 위에 써져 있는 요 합집합에 대한 조건을 여기 제일 마지막에 명제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 유한집합에 대해서, 각각 유한집합인 B알파에 대해서 뭐 합집합, 그러니까 교집합을 계속 해도 유한이냐 요걸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이제 유한집합은 교집합을 하면 할수록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같게 뭐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뭐 유한집합에 대해서 개수가 더 작거나 같아지는 요 집합이 유한집합인 건 당연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합집합에 대한 조건은 제일 밑에는 요 명제로 대신 체크해 보셔도 되고, 거의 당연하게 성립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한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는 사실 두 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랑 같아요. 뭐 뒤에 교재에서 이제 다시 언급도 나오지만, 그냥 두 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랑 유한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계집합 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을 시킨 게 다시 계집합인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유한계에 교집합을 한 게 다시 계집합이냐를 체크하는 거랑 같고, 역시 여집합 표현으로 이제 다시 써보면 이제 패집합 명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물론 여기 여집합 시키면 드모르간 법칙을 썼을 때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여집합 표현을 그냥 B라는 이름으로만 다시 바꾼 거라서 뭐 역시 똑같은 명제가 되고, 역시 여유한 이상에서는 패라는 얘기를 유한으로 바꾸고 패라는 얘기를 유한이라고 바꿔도 같은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의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나 여기 제일 아랫줄에 있는 걸 체크하는 거나 이제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B1, B2가 둘 다 유한일 때 합을 시킨 게 이제 유한인가 이걸 체크하는 거랑 같은데, 이것도 당연한 상황들이 어차피 얘가 뭐 10개고 얘가 만약에 뭐 15개면 얘는 많아봐야 25개 이하일 거죠. 그래서 어차피 두 개가 유한이면 각각 개수를 더한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개수가 되는 게 분명하고, 역시 유한이 되는 게 분명하게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위상이 되는가에 대한 체크는 사실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명제, 아까 기억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명제로 체크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역시 뭐 그런 상황들은 이제 유한을 패라고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유한 이상은 유한집합을 패집합이라고 보는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참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유한 이상에서 이제 유한 얘기만 이제 무한으로 바꿔놓은 상황이 뭐 비슷하게 위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위상에 대한 정의를 만족하면 저희 이런 이상을 여무한 이상이라고 부를 텐데, 이게 위상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쉽게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흐름으로 그냥 체크를 해 보신다면, 만약에 여무한 이상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라면 계집합을 전체에서 무한 집합을 뺀 거를 계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이걸 여집합을 시킨
무한집합을 폐집합이라고 정의하는 위상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여무한위상이라고 부를 텐데,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위상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기서 뭐 체크해 보시면 돼요. 역시 이제 기억은 이제 뭐 계집합을 각각 합을 다 해도 계집합인가를 체크하는 거고, 역시 뭐 네 번째 명제로 대신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한 상황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집합을 폐집합이라고 정의시킨 위상이어서 결국은 각각이 무한이었을 때 교집합을 다 시킨 것도 무한이냐, 이 질문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사실 무한집합을 교집합을 시키면 뭐 개수가 계속 작아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게 꼭 무한이 될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B1을 뭐 1 이상의 실수를 모아놓은 무한집합을 갖고 오고, 뭐 B2를 1 이하 쪽에 뭐 실수를 다 갖고 오는 무한집합을 갖고 오면 뭐 얘도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고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 유한이니까 뭐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예제들이 많이 있게 돼. 그래서 무한들을 교집합을 많이 해도 무한이 되느냐, 뭐 이렇게 딱 두 개만 해봐도 무한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억의 제일 윗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뭐 계집합에 합을 해도 다시 계집합이냐라는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런 형태로 위상을 정의하면 지금 기억처럼, 뭐 기억에서 확인한 것처럼 위상의 정의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무한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체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아까 기억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니은을 만족하고 안 하고랑 관계없이 이미 위상은 아니에요. 위상은 아니고 그냥 체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역시 뭐 계집합 두 개의 교집합이 다시 들어오느냐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역시 네 번째 명제로 대신 체크해 보시면 똑같은 거고, 역시 패를 무한으로 바꾸는 명제로 보시면 되고, 두 개가 무한이었을 때 합을 한 것도 무한이냐라는 질문인데 이건 맞죠. 이제 무한하고 무한을 합하면 무한이 되는 건 맞는 거니까, 물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어차피 기억에서 만족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위상은 아니다. 그래서 여유한 이상에 대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무한 이상은 이제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여가산 이상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할 건데, 가산에 대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적어드렸어요. 뭐 가산 집합은 이제 자연수하고 대등한 개수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집합 혹은 유한 집합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명제들 세 개를 보시면 이제 둘 다 가산이면 곱한 집합도 가산이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만 좀 적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가 가산이다라는 거는 그냥 뭐 자연수하고 대등하다. 사실 유한집합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산무한 쪽에서 그냥 체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명제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다 자연수하고 대등한 집합이었을 때 곱한 집합도 그냥 자연수하고 대등한 집합이다 정도의 명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도 자연수하고 대등하고 뭐 B도 자연수하고 대등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곱한 집합도 자연수하고 대등하다 정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곱한 집합은 결국 순서상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x1을 앞에 자리에다가 적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자리를 이제 여기 B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그냥 한 번씩 다 적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x2를 맨 앞에다가 다 공통적으로 적고, 여기 뒷자리에는 이제 뭐 y들을 쭉 한 번씩 다 적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다 어차피 적어내는 게 가능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자연수하고 대등하다. 뭐 이렇게 다시 나열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다 자연수하고 각각 대등한 집합이었으면 곱한 집합도 뭐 자연수하고 대등한 집합이 맞다. 뭐 이 정도를 확인했으면 저 기억의 명제를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과 가산을 곱을 하면 뭐 가산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유리수 집합이 저희가 가산이다라는 거를 이제 적용해 보면 유리수를 두 개 곱한 집합도 가산이다. 뭐 이런 상황들도 따라오게 되고, 일단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걸 또 적용을 하고, 뭐 여가산 이상을 확인할 때도 여기 있는 명제들을 좀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반 명제를 보면 이제 A1도 가산이고 A2도 가산이고 A3, A4, A5 다 가산이었을 때 그런 각각의 가산 집합들을 가산번 합을 시킨 집합도, 가산번 합집합을 시킨 집합도 역시 가산이다. 거의 비슷한데 어차피 여기 다 자연수 개수로 이제 나열을 하고, 여기도 이제 자연수 개수대로 나열을 하고, 여기도 이제 자연수 개수대로 결국 나열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얘도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A1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자연수 개수대로 그대로 나열을 하고, A2도 그대로 나열을 하고, A3도 그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을 시키면 자연수 개수랑 대등한 상황이 오는 게 또 따라오게 돼. 그래서 여기 각각에 있는 AN들이 가산이고 합집합도 가산번 하게 되면 이 값집합을 다 마무리해도 역시 가산이 된다. 그래서 곱집합 두 개에 대해서 여기 합집합 가산계에 대해서 계속 가산이 된다.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기억은 이제 두 개를 곱했을 때 가산을 이제 두 개를 곱했을 때 뭐 세 개를 곱했을 때 가산이 된다는 문제고, 디귿은 각각은 뭐 두 개밖에 없는 집합인데 곱하는 개수가 지금 무한개를 곱하게 된 상황의 집합인데 이건 지금 가산이 아닌 집합이. 그래서 뭐 두 점을 이렇게 무한개를 곱한 집합, 이거는 가산 집합이 아니다. 요거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성립하고 디귿 같은 집합은 가산이 아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확인해 본 그 참고 명제들을 뭐 여가산 이상을 확인할 때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기출문제, 13년도 기출문제를 확인할 때 다 이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가산 이상이 아까 여유한 이상하고 이제 같은 패턴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역시 개폐 집합을 역시 여기 밑에 줄에 있는 걸로 역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집합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여집합을 시켜서 가산이 되는 그런 유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체 집합에서 가산 집합을 뺀 형태가 저기에 있는 유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을 다시 여집합을 시킨 게 가산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유들이 여집합을 시킨 게 가산에 대항하는 유들이, 결국은 이런 형태를 계집합이라고 정의시키는 이상이 여가산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가산 집합을 뺀 거, 그거를 계집합이라고 정의시키는 이상을 여가산 이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역시 이것들을 여집합을 시킨 것들, 그래서 물론 여집합을 시키면 가산 집합이고, 그래서 이제 가산 집합을 폐집합이다, 뭐 이렇게 정의한 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산 집합을 폐집합이다 이렇게 정의시킨 이상이 여가산 이상, 똑같은 말로 전체에서 가산 집합을 뺀 걸 계집합이라고 정의시킨 이상, 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같은 생각이. 그래서 가산 집합을 폐집합이라고 정의시킨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가산 이상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래서 역시 뭐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합집합을 체크하는 게 역시 기억에 써져 있는데, 역시 제일 밑에 있는 네 번째 명제로 체크해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까 뭐 여유한 이상하고 똑같은 패턴이고, 그래서 각각이 가산이었을 때 교집합을 시킨 게 가산이냐 이걸 체크해 보는 게 기억의 제일 윗줄 합집합 조건을 체크하는 거랑 똑같은데, 어차피 교집합을 시키면 시킬수록 집합의 개수가 이제 작거나 같아지는 거니까 가산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개수가 가산이 되는 건 당연히 따라오게 돼. 그래서 여기 기억의 제일 끝에 있는 명제 자연스러운 명제가 되고, 여기 기억 명제가 자연스럽게 성립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 역시 뭐 유한계는 이제 두 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랑 똑같고, 역시 네 번째 명제로 대신 확인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이 가산이면 합집합을 해도 가산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두 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산무한 합집합을 해도 가산이다라는 게 아까 참고의 니은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해도 당연히 성립하고, 여기를 자연수 개수만큼 합집합을 해도 성립하는 거고, 어쨌든 두 개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명제다.
그래서 뭐 여기 니은에 있는 제일 윗줄, 아랫줄 다 성립하고 역시 위상의 정의를 만족하는 건 좀 자연스럽고 여가산 이상이 정의는 가산집합을 표집합이라고 정의한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유한 이상하고 이제 여가산 이상의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첨자에다가 F를 쓴 거를 이제 별말이 없으면 이제 여유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첨자에다가 C가 써져 있는 걸 별말이 없으면 여가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여유한 이상 공간에 대해서 여가산 이상 공간에 대해서 이 명제들을 좀 확인하고 오시는 과제가 있고 역시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도 기출문제 역시 가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아까 여가산 이상 체크하기 전에 있었던 참고 명제들 역시 좀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기 3개에 대해서 뭐 가산인지 가산이 아닌지를 이제 확인해라 라는 문제고 뭐 가번은 간단해요. 이제 유리수는 가산집합이고 이제 무리수는 비가산집합이고 그래서 비가산하고 가산을 곱했는데 물론 이제 비가산집합이 그래서 이 무리수 집합이 비가산이어서 곱한 것도 이제 비가산 집합이고 이제 가번은 가산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여기 유리수 집합의 유한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왔어요. 그래서 뭐 유리수에서 원소 하나로 갖고 있는 부분 집합도 데리고 오고 원소를 2개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도 데리고 오고 뭐 3개만 갖고 있는 것도 데리고 오고 이제 유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데리고 온 집합이 지금 나번 집합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AN이다 라는 걸 좀 정의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4라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4개로 갖고 있는 뭐 집합을 모은 거 그래서 저기 AN이다 라는 게 원소의 개수가 N개에 해당하는 걸 모은 거 결국 원소 4개짜리들을 모조리 다 모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4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을 쭉 모아놓은 집합을 A4라고 정의를 한 거가 돼. 그럼 이 A4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혹시 가산계냐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한데 결국 A4의 농도는 편의상 잠깐 이걸 농도라고 적겠습니다. A4의 농도는 여기 제일 먼저 유리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적을 거고 그 뒤에도 유리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적을 건데 여기 적지 않은 걸로 물론 적을 거여서 여기 빼고 하나를 적을 거긴 한데 유리수 집합이나 유리수에서 뭔가 원소를 하나 뺀 집합이나 어차피 이 집합이나 이 집합이나 둘 다 가산집합인 건 똑같고 어차피 농도 상황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 앞에서는 유리수 중에 하나를 쓸 거고 사실 그 다음 원소는 뭔가 하나를 빼고 쓸 거지만 어차피 농도 입장에서는 유리수랑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리수 중에서 고르는 거나 농도 상황에서는 똑같고 사실 얘도 뭐 2개를 빼고 고를 거지만 어차피 2개를 빼도 똑같아요. 유리수랑 농도는 똑같고 여기도 앞에 3개를 빼고 고를 거긴 하지만 뭐 농도는 차이가 없고 해서 그래서 A4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는 상황을 보는 거나 유리수를 4번 집합의 농도를 보는 거나 상황이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참고 명제에 있던 뭐 기억의 상황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제 유리수는 가산이고 이제 가산과 가산을 2개 곱한 거 가산이 돼서 이거 가산이고 어차피 가산에다가 또 가산을 곱해도 또 가산이다. 그래서 유리수를 3개 곱한 것도 가산이고 역시 하나 더 곱해서 4개를 곱해도 가산. 그래서 유리수가 4번 곱해진 집합이 A4의 집합과 농도가 같은데 A4란 집합도 가산이다. 그래서 뭐 n이 4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뭐 n이 9인 경우든 n이 20인 경우든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AN의 농도하고 유리수가 n개 곱한 거의 농도는 똑같은데 뭐 n이 4인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n이 20이든 n이 뭐 40이든 어차피 다 가산이다. 그래서 결국 n이 어떤 유한 숫자 뭐 4면 4, 7이면 7 그런 유한 숫자가 하나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얘가 가산인지를 확인하는 거랑 똑같고 이제 가산이 맞게 된다.
그래서 A1도 가산, A2도 가산, A3, A4, A5, 뭐 A6 다 가산이 된다. 그래서 n에 관계없이 모든 n에 대해서 A1, A2, A3, A4 다 가산이 된다.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an이 가산이면 여기 이제 합집합을 다 한 것도 여전히 가산이 된다. 역시 아까 이제 참고에 있던 명제, 아까 여가산 이상 체크하기 전에 있었던 이제 참고에 있던 니은번 명제고 여전히 성립하는 명제다. 근데 이 집합 같은 경우는 원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다 갖고 있는 집합이어서 아까 이제 나번에 있는 집합하고 완전히 같은 집합이야. 유한계로 되어 있는 집합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이 나번 집합하고 똑같은 집합이고 뭐 가산이 맞다라는 걸 확인한 거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번에 대해서 가산이 맞다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참고해 있던 명제들 가산을 4개 곱한 것도 가산이다. 뭐 가산을 5개 곱한 것도 가산이다. 이 상황의 명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고 여기 A1, A2, A3, A4 모든 n에 대한 an이 가산이고 합집합을 다 한 것도 가산이다. 아까 참고했던 니은도 여기 쓰이고 있어. 그래서 아까 참고에 있었던 뭐 기억 얘기하고 니은 얘기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나번이 가산이 맞다. 이렇게 확인한 거가 돼. 그 다음에 다번 집합은 이제 실수 집합에다가 이제 관계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x랑 y가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빼놓은수가 유리수가 됐을 때 관계가 있다라는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동치관계다. 그래서 이런 동치관계가 정의되어 있고 그 동치관계 때문에 분할이 일어나고 이제 분할된 요 상집합에 대해서 요 상집합이 가산인가를 확인하는 게 지금 질문이. 어쨌든 저 관계식에 의하면 유리수들은 물론 다 관계가 있어요. 빼봤자 유리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뺐을 때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관계가 없고 그리고 4 더하기 루트하고 루트와 같은 경우는 빼면은 4라는 유리수가 나오니까 물론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 어쨌든 관계 상황은 뺐을 때 유리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제 상황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상황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라는 운수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을 다 모은 집합을 이렇게 적을 거고 이제 파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여기다가 유리수를 더한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파이에다가 유리수가 더해져 있는 이런 운수들이 파이하고 빼게 되면 유리수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수들이 파이하고 뺐을 때 유리수가 되는 운수들이고 그냥 파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 모으게 되면 파이에다가 유리수를 다 더해서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물론 파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뭐 xk라는 운수하고 관계가 있는 걸 모으려면 그 xk에다가 유리수가 한 번씩 다 더해지면 이 뺀 차이가 결국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걸 모으는 상황이 유리수를 한 번씩 다 더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농도를 보는 상황인데 어차피 얘가 지금 가산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상황인데 어차피 유리수를 한 번씩 계속 다 더할 거니까 뭐 유리수하고 당연히 똑같은 집합이에요. 개수 입장에서는 똑같은 집합이고 당연히 농도가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농도를 그냥 이런 표현으로 적기로 하면 어차피 이제 파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 모은 집합에 대해서 농도가 그냥 유리수 집합의 농도랑 똑같고 뭐 유리수 당연히 가산이고 여기 뭐 파이랑 관계 있는 걸 다 모은 것도 가산이 된다.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 관계가 있는 것들을 다 모은 상황은 지금 가산계다. 이 상황을 여기 이제 답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적용을 할 건데 이 부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동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으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으고 하면 분할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운수랑 관계 있는 걸 다 모으고 그 밖에 있는 운수랑 관계가 있는 걸 다 모으고 밖에 있는 걸 관계 있는 걸 다 모으고 모으면 분할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다번의 질문은 요 분할된 요 덩어리 하나를 이 덩어리 하나를 원소로 취급하는 게 저 상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가 원소 하나로 취급받는 게 저 상집합. 그래서 이 덩어리들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 저 상집합이고, 그럼 저 상집합이 가산인가를 체크해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덩어리의 개수가 지금 가산계이냐 아니냐를 체크해보는 게 다번의 상황이. 그래서 이 덩어리의 개수가 가산계냐 아니냐를 체크해보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산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덩어리의 개수를 자연수 개수랑 대등한 상황이다라고 가정한 것. 그래서 이 덩어리 개수가 자연수 개수랑 대등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가정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x1하고 관계가 있는 걸 다 모은 덩어리, 뭐 얘가 x2하고 관계가 있는 걸 다 모은 덩어리, 뭐 얘가 x3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걸 모은 덩어리.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덩어리들이 가산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각각의 덩어리 안에 있는 개수들은 아까 파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덩어리들 안에 원소의 개수는 유리수랑 대등하고 가산계. 그래서 요 안에는 가산계가 있어요. 요 안에도 가산계가 있고, 요 안에도 가산계가 있고, 요 안에도 가산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덩어리의 개수는 유리수랑 대등한 개수고, 뭐 각각의 원소의 개수는 다 가산계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각이 다 가산계예요. 뭐 x1의 뭐 덩어리 안에 있는 개수도 가산계, x2 안에 있는 덩어리 안에 있는 개수도 가산계. 근데 그 덩어리들을 모두 다 합을 시킨 게, 그래서 이 덩어리를 모두 다 합한 게 물론 전체 집합, 실수 집합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실제로는 이제 실수 집합이 되는데, 각각이 가산이면 이렇게 합집합을 가산번을 해도 역시 가산이 되는 그 상황에 와야 되는데, 실수 집합은 실제로 가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 집합은 실수 집합인데, 실수 집합은 실제로 가산이 아닌데 각각이 가산이고, 이 합집합을 가산번 한 것도 이 덩어리 개수가 가산계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국 덩어리 개수를 가산계라고 두면 가산합을 시킨 게 전체 집합이 되는 상황인데, 뭐 가산이라는 결론은 실제로 비가산인 상황의 실수 집합하고 모순이 나오고, 결국은 덩어리 개수가 가산이다라는 상황은 이제 잘못됐다. 예. 그래서 덩어리 개수가 가산계가 아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 과제는 역시 뭐 가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제고, 역시 다음 주 첫 타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만 뒤에 가면 이제 기저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뭐 기저 상황에서 필요한 명제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질문하고 있는 요 동치인가로 질문하고 있는 기억 니은은 이따가 이제 기저 쪽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명제인데, 좀 미리 앞으로 지금 당겨와서 지금 확인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저의 상황하고 이제 별개로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같은 명제다라는 거를 그냥 지금 좀 확인해 두려고 해요. 명제 자체를 보시면 여기 뭐 A 집합 안에 있는 임의원수 X에 대해서 뭐 적당히 A 안에 쏙 들어가는 BX라는 집합을 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집합 쪽에 대한 명제가 써져 있는 게 기억이. 그래서 여기 람다라는 이제 집합 쪽이 뭐 람다라는 건 어떤 집합 쪽인데, X의 부분 집합을 적당히 모아놓은 이제 집합 쪽인데, 적당한 BX를 찾아와서 A 안에 쏙 들어가게 하는 애를 찾아올 수가 있다. 예. 그 니은은 역시 그 람다라는 집합 쪽 안에 있는 애들을 적당히 몇 개 합을 시키면 A가 된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뭔가 쏙 넣을 녀석이 찾아진다라는 거랑 합을 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명제가 똑같은 말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안에다가 넣을 녀석이 찾아진다, 합집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 똑같은 얘기다. 안에 넣을 녀석이 찾아진다, 합을 통해서, 합집합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다. 뭐 여기 뭐 양쪽 방향이 다 써져 있는데 그냥 뭐 저희가 보겠지만 거의 그냥 똑같은 말이 써져 있는 정도로 거의 자명한 상황이 돼. 그래서 뭐 기억에서 니은 방향을 확인해 보시면 안에 넣는 녀석이 있다를 이용해서 합집합 표현으로 이제 A를 표현해 주면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은 단점 집합 X, 그러니까 A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서 그 단점 집합들을 뭐 뽑고 다 모으면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 집합을 다 모으면, A를 다 돌면서 단점 집합을 모으면 뭐 당연히 A가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기억을 적용하게 되면 이 A 안에 쏙 들어가는 어떤 BX가 존재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BX하고 A의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 BX를 다 합한 거랑 A를 다 합한 거랑도 당연히 포함 관계가
물론 x도 bx에 들어가 있으니까 x를 bx를 a를 각각 합을 해도 당연히 포함관계는 이 관계에 그대로 따라가게 돼. 그래서 x, bx, a를 합집합을 시킨 거에 대한 포함관계는 그대로 기억 상황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어차피 뭘 뽑아도 a를 합하고 뭘 뽑아도 a를 합하니까 어차피 다 a밖에 합하는 게 없으니까 합을 다 해도 당연히 a예요. 그래서 그 a라는 녀석이 이렇게 합집합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결국 안에 넣을 녀석이 계속 찾아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합집합 표현으로 a가 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뭐 반대 방향도 사실 자명해요. 그래서 합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는 a라면 뭐 당연히 여기 람다에 있는 적당한 집합적으로 이제 합집합으로 a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a 집합에서 뭘 꺼내도 뭐 당연히 여기서 뭘 꺼내도 그 x가 들어가 있는 어떤 b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가 들어가 있는 적당한 b가 있을 거고, 그 b만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특정한 b 하나랑 합을 다 한 거는 포함관계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합을 다 시킨 거고 이제 특정한 b를 하나 뽑은 거니까 뭐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 x를 갖고 있는 b가 누군가 있을 거고, 그 b를 가지고 오는 순간 여기 기억에 들어갈 b 역할을 당연히 하는 것.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넣을 녀석이 찾아진다, 합집합 표현으로 표현이 된다, 완전히 똑같은 말이고, 이따가 뭐 기저에서도 이 문제가 또 한번 나올 텐데 이제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보기는 이제 뭐 실수 집합을 n개 곱한 뭐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뭐 아직 거리 공간이 지금 교재 순서상 나오기 전이긴 한데 그냥 이거를 저희가 그냥 중심이 x고 반지름이 r인 그런 뭐 볼 열린 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x에서 떨어진 거리가 r보다 작은 걸 다 모은, 뭐 2차원에서는 뭐 열린 원판 같은 거, 뭐 3차원에서는 열린 구 같은 거를 직관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x에서 떨어진 거리가 r보다 작은 그런 것들을 다 모은 집합이고 뭐 열린 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쪽에 뭔가 열린 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써져 있죠. 그래서 뭐 안쪽에 뭔가 열린 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대로 써져 있는데 여기에 기억처럼 써져 있는데 결국은 합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열린 구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열린 구들이 합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쪽에 볼을 넣을 수 있다, 아니면 그 열린 구들을 합집합해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의 정의를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한 정의로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n이 1인 경우로 그냥 얘기를 해보면 뭐 사실은 뭐 x에서 이제 좌우로 이제 r을 벌린 건 이제 열린 개 구간 뭐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열린 개 구간 안에 넣을 수 있는 거, 혹은 열린 개 구간들이 합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뭐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라고 이제 부른다. 예. 그리고 사실 아까 여유한 이상이나 이제 여가산 이상을 체크할 때도 사실 그렇게 체크를 했는데, 여기 뭐 기초 정리로도 다시 한번 나왔는데, 교집합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 유한계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거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개에 대해서 확인하나 유한계에 대해서 확인하나 완전히 같은 거고, 뭐 사실상 이것도 이제 정의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다음 정리하고 이제 보기는 이제 집합 하나에다가 위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가능한데, 뭐 교집합을 다 한 거는 이제 위상이 되는데, 뭐 위상과 위상을 합을 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위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위상은 뭐 교집합을 다 시켜놔도, 뭐 아무리 많이 교집합을 시켜놔도 뭐 두 개만 해놔도 어차피 위상이 항상 되고,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위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냥 요 보기에 대한 상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점 집합에다가 타우1이란 위상이나 이제 타우2란 위상을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뭐 얘도 위상이고 얘도 위상인데 두 개를 합집합을 시키게 되면 이런 상황에 집합이 보이는데, 뭐 이거 합을 시킨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위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위상과 위상을 합집합을 시켰을 때 일반적으로는 위상이 되지 않는다. 예. 다음 또 참고 명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x의 적당한 부분 집합들의 모임인 저 람다라는 이제 집합쪽에 대해서 이 집합쪽을 포함하는 뭐 가장 작은 이상이 존재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 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일단은 뭐 이상이라는 거는 항상 위상이 돼요. 뭐 부분 집합을 다 모으게 되면 당연히 위상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람다라는 집합쪽을 포함하는 위상들을 다 모았을 때 적어도 이상은 거기에 해당되는 위상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람다라는 집합쪽을 포함하고 있는 위상은 최소한 이상이라도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지는 않고, 결국은 교집합을 계속 다 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의 집합들을 교집합을 이제 다 시켰을 때, 예, 이제 교집합을 다 시키게 되면 뭐 교집합을 다 시킨 결과물들은 가장 사이즈가 작은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위상을 찾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찾는 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 다 찾은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위상이라는 위상을 다 찾아놓은 다음에 그걸 찾고 나서 교집합을 다시 시켜서 찾는 상황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다 찾아내는 상황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존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 예,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계집합, 폐집합은 아까 이제 위상이 정의되자마자도 이제 정의가 있었어요. 이제 뭐 타우에 있는 원소들을 계집합을 여집합시킨 게 폐집합. 그래서 타우의 원소, 계집합을 여집합시킨 거, 이제 계집합과 폐집합의 정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 명제는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 폐집합 F에 대해서 F가 이제 폐집합이고 A가 밖에 있는 점이면, 그래서 얘가 폐집합이고 얘가 밖에 있는 점이면 뭐 똑같이 보시면 얘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F라는 집합 바깥쪽에 A가 있다. 그리고 F 여집합이라는 집합 안에 뭐 A가 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얘가 물론 폐집합이면 정의해서 이걸 여집합시키면 얘는 계집합이고, 얘가 계집합이고 얘가 사실 그 안에 있는 점이면, 사실 요 안에 뭔가 사실 기저가 정의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기저 원소를 요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계집합을 속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적당한 계집합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계집합에 대해선 그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안에 뭔가 쏙 넣을 수 있는 계집합이 이제 존재하게 돼. 여기 안에 쏙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 이 밖에가 사실 F니까 F하고 이 파란 집합은 당연히 안 만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계집합이고 얘가 그 안에 있는 점이어서 속에 쏙 들어가는 어떤 계집합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 속에 쏙 들어가는 계집합은 밖에가 지금 F니까 이 F하고 파란 거는 당연히 안 만나요. 그래서 F하고 파란 거는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 상황하고 요 상황하고는 똑같은 거고, 지금 요 상황으로 적혀져 있는 게 저 참고 명제인데, 얘가 폐집합이고 폐집합의 밖에 있는 점 A였으면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해서 이 F하고 만나지 않는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래서 폐집합이고 얘가 밖에 있는 점이면 만나지 않는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한다. 이 상황 자체도 이제 사실은 거의 정의처럼 알고 계셔도 되는 명제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만나지 않는 계집합이 항상 존재한다. 뭐 밖에 있는 점을 갖고 올 때마다 안 만나는 게 존재한다. 밖에 있는 점을 갖고 올 때마다 안 만나는 게 존재한다. 이 상황을 확인하는 게 사실 폐집합을 확인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명제고, 정의처럼 좀 기억을 하고 계셔도 돼요. 예.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이 존재한다. 그게 폐집합임을 얘기하는 거랑 뭐 거의 정의처럼 똑같은 명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정의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은 항상 계집합이고, 계집합을 합집합을 어떻게 해도 다시 계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집합은 유한계를 교집합을 하면 뭐 2개든 3개든 유한계든 교집합을 하면 다 계집합이다. 그래서 계집합에 대해서는 뭐 합집합을 어떻게 해도 계집합이 항상 되고, 뭐 교집합은 뭐 유한계까지는 또 계집합이 된다. 뭐 그대로 위상의 정의로 따라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다음 참고 명제는 지금 이산이상에 대한 명제가 나와 있는데, 뭐 각각의 단점 집합이 다 이제 계집합이면 이산이상이냐, 뭐 반대로 이산이상이면 뭐 모든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산이상은 모든 부분 집합이 다 계집합이니까 뭐 단점 집합이든 두점 집합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계집합이. 그래서 이산이상이면 모두 다 계집합이고 단점 집합이 계집합인 것도 당연히 성립해요. 뭐 정의대로 그대로 성립하는 거고, 지금 1번을 보시면 이제 단점 집합이 모두 계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부분 집합 중에 뭘 갖고 와도 단점 집합들을 다 모은 집합으로 보는 상황이 가능하고, 각각의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면 합을 어떻게 해도 다시 계집합이 되니까 뭐 부분 집합이 모두 다 계집합이 당연히 또 돼요. 그러니까 뭐 1번, 2번 당연히 다 성립한다라는 상황이고, 이산이상에 대한 뭐 동치명제 상황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단점 집합이 계집합인 거랑 이산이상인 것도 예, 동치의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물론 계집합을 여집합시킨 게 이제 폐집합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계집합에 대한 명제를 폐집합 명제대로 다시 써보면, 물론 공집합, 전체 집합은 항상 폐집합이 되고, 결국 이제 폐집합을 교집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제 폐집합이 되고, 뭐 폐집합을 유한계를 합을 하면 또 폐집합이 된다. 아까 나와 있던 뭐 합집합, 계집합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 여집합을 시켜서 드모르간 법칙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폐집합 명제가 바로 따라오고, 그게 여기 뭐 따름 정리 3.1.11인 것. 그래서 폐집합은 교집합을 어떻게 해도 뭐 아무리 많이 교집합을 해도 폐가 항상 되고, 뭐 합집합은 유한계까지 하면 역시 폐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 참고명제까지 좀 보시면, 여기 뭐 각각이 폐집합이었을 때 합집합을 무한계를 한 게 폐집합이라는 논리가 이제 맞는 논리냐라고 되어 있는데, 교집합 같은 경우는 무한히 많이 해도 이제 당연히 되는 게 맞지만, 합집합 같은 경우는 유한계까지는 되는 게 맞아도 무한계는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폐집합을 무한히 많이 합을 한 것도 폐집합이냐, 이건 이제 올바른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올바른 논리가 아닌데, 간혹 보시면 얘 때문에 이제 기억 때문에 니은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 니은 같은 경우를 보면 얘가 폐집합이었을 때 합집합을 무한계를 하면 폐집합이 반드시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기억에 대해서 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폐집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을 많이 했을 때 폐집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폐집합이 아니다라고 또 하시면 이것도 잘못된 개념이에요. 합집합을 많이 하게 되면 폐집합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 폐집합이 안 나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폐집합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오개념이지만 폐집합이 꼭 안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이것도 오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억도 오개념이지만 니은도 오개념이. 그래서 폐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유클리드 공간은 이제 정의를 그냥 말씀드려보면 아까도 잠깐 있었지만 이제 열린 개 구간을 전형적인 계집합으로 쓰고 있는 녀석이고, 이런 것들이 적당히 합집합 시켜놓은 모양도 계집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그냥 보통 이상 공간, 유클리드 공간, 저희한테 가장 친숙한 이상 공간인데,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런 폐구간 하나하나씩은 폐집합이야. 얘도 폐집합이고 여기 하나도 또 폐집합이고 폐집합이고, 그래서 각각의 이 폐구간들은 폐집합이고, 그렇게 무한계를 합을 시킨 요상응의 집합이 폐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집합들을 무한계를 합집합을 시킨 경우 중에는 폐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으로 아예 단정 짓는 것도 오개념이다라는 상황을 이런 예제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폐집합인 걸 확인하실 때는
그냥 정의대로 여집합을 시킨 집합을 확인하셔도 되고, 직관적으로 여집합을 시켜보시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뭐 2에서 3까지, 4에서 5까지 요 집합들을 여집합을 시킨 게 이런 상황들이 올 텐데, 뭐 끝점이 없는 구간들이 적당히 여러 개 나온 상황들이 올 거예요. 어차피 그럼 이게 보통이상 공간에서의 계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집합을 시켜보면 정확하게 계집합의 정의를 만족하는 상황이 맞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패집합이다 라는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까 참고명제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요 집합의 밖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골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하고 3 사이에는 뭐 2.7 뭐 이런 상황으로 골랐을 때 밖에 있는 점을 고를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항상 찾아올 수가 있어요. 뭐 2점 몇을 갖고 오든 4점 몇을 갖고 오든 6점 몇을 갖고 오든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적당히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아올 수 있고, 뭐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패집합을 확인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혹 보시면 니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니은처럼 생각하시면 이것도 5개념이다. 기억이 지금 발레가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니은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셔서 말씀드리는, 니은도 5개념이고 니은도 이런 상황의 예제를 보시면 돼서 니은도 5개념이다. 그래서 많이 합집합을 시키다 보면 패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기억도 5개념, 뭐 니은도 5개념이다. 뭐 그렇게 보셔야 돼. 우선 지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